회장님 너무 좋아요. 제발 더 깊. 미정 씨 나도 미칠 것 같아. 당신 없인 못 살아. 그날 병원 당직실에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불태운 순간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의사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된 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뜨거웠던 6년 전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강남에서 비뇨기과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기피하는 과였지만 저는 오히려 환자들의 가장 깊은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남성 환자들이 부끄러워하면서도 제 앞에서 용기 내어 털어놓을 때 저는 단순히 진료를 넘어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남편 역시 의사였고 대학병원 교수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개원의사로, 그는 연구와 강단에서 우리는 서로의 자랑이자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집안 형편도 좋았고 딸 하나를 두고 강남의 아파트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죠. 사람들은 늘 저희를 성공한 의사 부부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습니다. 제가 48이 되던 해 남편은 학회 참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차가운 시신으로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함께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믿었던 파트너가 연구비와 운영 자금을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순식간에 저희 집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딸과 저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낮에는 환자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의사로서 강한 척을 했지만 밤이 되면 저는 술 한 잔의 의지에 겨우 잠드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울고 싶어도 딸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무 힘들어 보여. 엄마 괜찮아. 현주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 엄마가 다 책임질.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여자로서의 삶도 끝났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무렵 제 병원에 낯익은 이름이 예약되었습니다. 김성철. 무역업계에서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나이 70을 넘겼지만 여전히 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흔한 VIP 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마주한 그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연세에 비해 정정하고 말투와 태도에는 묘한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웃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환자들이 큰 위로를 받고 가실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몇 년 동안 누군가에게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을 비바꿀 인연이 될 거라는 걸요. 성철 회장님은 그 후로도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치료 목적이었지만 점차 진료가 끝난 뒤에도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곤 하셨습니다. 원장님, 환자들에게 늘 그렇게 차분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과찬이십니다. 다들 제 환자분들이니까요. 형식적인 대화였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환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저를 존중하는 느낌이었죠. 그 시절에 저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낮에는 환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밤에는 딸을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늘 공허했고 여자로서의 삶은 이미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철 회장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한 번은 진료가 끝난 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혹시 좋아하시는 취미가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서예를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저는 글쎄요. 사실 남편 떠난 뒤로 제대로 즐긴 취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언젠가
꼭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만의 기쁨이 있어야 오래 버팁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제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대화였지만 마음 어딘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길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수술이 이어졌고 저는 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병원은 고요했고 작은 당직실 불빛만이 밤을 밝히고 있었죠. 밤 9시가 조금 넘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군요. 성철 회장님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병원 불빛을 보고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포장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일이 많아서요. 그럼 제가 준비해온 것이라도 같이 드시죠. 혼자 드시긴 허전하잖아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잠시만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 간단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회장님은 와인 한 병까지 꺼내 놓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건 좀 실례가 될까요? 아니요. 오랜만에 와인 향기가 반갑네요. 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이야기, 해외 출장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기억들까지. 저는 부인을 떠나보내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정막만이 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고 난 뒤 밤마다 혼자가 되어버린 집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밤 11시를 넘어갔습니다. 와인도 반쯤 비워졌고 작은 당직실은 은은한 불빛 아래 조용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제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미정 씨, 이렇게 마음이 편한 대화 정말 오랜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당신에게 끌리고 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의사와 환자라는 선, 사회적 체면,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이런 관계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수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미정 씨,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당직실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흰 가운은 바닥에 흘러내렸고 뜨거운 입맞춤은 점점 불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불태우듯 격렬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되살아난 떨리, 남자의 체온에 녹아드는 순간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로서 늘 냉정하게 환자와 거리를 두려 했던 태도는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성철 회장님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매일 제 마음을 뒤흔드는 남자였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료 예약이 없어도 불쑥 찾아와 안부를 묻고 진료실에서 제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짓곤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그냥 얼굴 보러 온 겁니다. 회장님, 환자 아닌 분은 진료실에 오래 계시면 곤란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입술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면 잠깐의 틈을 타 격렬한 입맞춤이 시작됐습니다. 당직실에서는 서로의 숨결에 취해 주말이면 그의 집 주방조차 우리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미정 씨, 오늘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 아직 직원들이 있어요. 누가 보면. 그러면서도 제 두 손은 이미 그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불길 같았습니다. 서로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오랜 외로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 뒤에는 늘 불안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진 않을까? 환자들이 우리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늦은 저녁, 회장님과 진료실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던 순간, 간호사가 차트를 가지러 문을 열 뻔했습니다. 원장님, 기록 중.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에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가운을 다시 고쳐 입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문을 열었죠. 제가 정리해 둘 테니 내일 가져가세요. 간호사가 나가자 우리는 긴장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슬아슬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욕망은 점점 진짜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딸의 엄마였고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의사였지만 한편으로는 남몰래 환자와 사랑을 나누는 여자였습니다. 밤마다 회장님의 품에 안겨 잠들면서도 아침이면 거울 앞에 선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도저히 멈출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은 제게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미정 씨, 이렇게 몰래만 만나는 건 이제 그만합시다. 제 곁으로 와주세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로 살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결혼이라니,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상상은 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수많은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18살이나 많은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무엇보다 딸 현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제가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의 말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밤새 뒤척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청혼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식 부부로 살자는 말은 분명히 행복의 문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의사이자 엄마였습니다. 무엇보다 딸 현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고 엄마만 바라보며 버틴 아이. 그 아이에게 이제 새로운 아버지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용기를 내어 딸을 불렀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딸은 눈을 크게 뜨고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저는 한참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엄마가 다시 결혼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설마 그분이 회장님이세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요. 예전엔 매일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웃는 날이 많아졌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생각보다 더 많은 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현주야, 그런데 그분은 엄마보다 18살이나 많으셔. 나이도 이제 70이 넘으셨고. 딸은 제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반지하에서 매일 새벽에 출근하는 엄마 모습, 진짜 마음 아팠어요. 이제라도 웃으실 수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요.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전 이제 곧 대학 갈 거예요. 엄마 혼자 남는 게 더 걱정돼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들, 그분들도 저를 받아들일까? 제가 그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자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아이들은 착합니다. 오히려 제가 외롭게 지내는 걸 더 힘들어했어요.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대장님은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들과 딸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곁에 계신 분은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될 분이다. 너희도 인사드려라. 순간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자녀들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웃는 얼굴을 보네요.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멀리 있어 자주 못 뵙는 게 늘 죄송했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 저는 회장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지내던 제 삶은 단번에 한남동의 고급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삿날 딸 현주가 집을 둘러보며 감탄하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정말 좋은 집이에요. 제 방도 너무 넓고 예쁘네요. 현주야,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겠구나. 회장님은 현주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공부방을 새로 꾸며주고 필요한 책과 자료를 직접 챙겨주셨습니다. 현주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회장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회장님이 출근하기 전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미정이 덕분에 행복해요. 저녁에 돌아오시면 언제나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라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때로는 단둘이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부산, 제주, 경주 남편과 함께 살 때조차 이렇게 자주 여행을 다닌 적은 없었는데 회장님과는 매 순간이 새로운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남동 사교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시선은 차갑고 따가웠습니다. 의사라더니 결국 재혼했네. 나이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나는데 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지만 겉으로는 미소로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회장님께 솔직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이런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어요.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정아, 신경 쓰지 마. 남들이 뭐라 하든 넌 내 아내야. 그거 하나면 충분해. 그 말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3년 차 어느 날 회장님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간 저는 의사이자 아내로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미정 씨, 나 때문에 고생만 시키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회장님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를 잃었다면 저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더욱 건강을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마다 가볍게 등산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강은 회복되었고 우리의 관계는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세월은 흘러 지금 저는 60, 회장님은 78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지냅니다. 잠들기 전 손을 잡고 오늘도 고생했어요라며 포옹을 나누고 아침이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합니다. 딸 현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녀의 졸업식에 함께 가서 말했습니다. 현주야, 이제 진짜 내 딸이구나. 앞으로도 아버지가 늘 곁에 있을. 그 말을 들은 현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 상황도, 체면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저는 절망 끝에서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진심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무너지고 따뜻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답을 드려야죠. 함께 살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미정 씨,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군요.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제 가슴은 벅찬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대가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했습니다.